배우를 직접 마주보고서 꼼꼼히 살펴보고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서 심층 보고해드립니다.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 오늘의 연구 대상은 배우 이원근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이원근입니다. 용준이 온 다음부터 말수도 많아지고 진짜 용준이 너 계속 있어야겠다. 갈 데가 없대. 나도 도망갈 데가 없네. 네, 백은하의 이 배우 보고서는 오늘, 어제, 그리고 미래 보고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이원근 배우의 오늘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절기. 네. 이 영화가 2월 22일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사실 이 영화를 찍을 때는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그 시기를 또 기억해 보면 어떤 느낌으로 남아있는 영화인가요? 환절기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가 저 학교 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운전 중이었는데 빨간불일 때 핸드폰을 이제 딱 켜봤는데 환절기라는 영화예요. 초반부터 너무 몰입도가 너무 좋아서 아예 제가 정차를 하고 그걸 다 읽고 갔거든요. 수업은? 못 가고 많이 늦고. 그래서 처음 읽었을 때부터 저에게는 너무나 큰 매료를 느낄 수 있게 해준 작품이고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작품이에요. 정말 환절기는. 현장에서 감독을 만나고 또 동료 배우들과 함께 만들어간 용주는 굉장히 좀 다른 방식의 입체감 같은 것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전에 감독님 인터뷰를 또 본 게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감정이 깊게 들어가서 이거를 빼내는데 조금 애를 썼다, 공들였다라는 인터뷰를 봤었거든요. 아,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감정의 슬픔이 100이라고 치면은 감독님이 원하는 건 70인데 이제 그런 디테일들을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많이 맞춰 나갔어요. 용준이란 이 캐릭터는 막 시끄럽게 강하게 뭔가를 주장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 사랑에 대해서도 혹은 기다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가 분명한 사람 같은 느낌. 저는 이 용준이라는 캐릭터가 아픔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찍으면서도 그렇고 아픔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과연 이 성장이 아픔이 뭔가 이 친구에게 자극제가 되었을까 아니면은 좀 더 보호제가 되어서 그 순탄한 삶을 좀 더 이렇게 추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애증의 작품입니다. 영화의 현장만이 만들어내는 되게 시나리오에도 없고 혹은 감독이 지시할 수도 없는 그 마법 같은 순간 같은 게 항상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 환절기를 촬영하는 동안 기억해 봤을 때 가장 마법 같았던 순간이었다면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용준이가 이제 장례식을 가서 이제 형과 이제 약간 만나는 그 아버지의 장례식을 예, 가죠. 그 상황이 있거든요. 네. 신이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형이 야 엄마 불러 막 이렇게 불러. 야 엄마 너 뭐 어쩌고 뭐 그 밥은 먹고 다니고 뭐 어쩌고 이렇게 부르는데 너 요즘 어디서 어떻게 지내 임마? 어? 잘 살고 있어. 밥 먹었어? 뭐라도 좀 먹고 가. 얘기도 좀 하고. 됐어. 저쪽 집에서 연락 준 거 아버지 부탁이었나 봐. 형. 그 씬도 찍으면서도 감독님이 되게 그냥 슬프다고 자기는 이 씬이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그 다음 씬에 대해서 집중을 못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 편은 이제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모든 게 버림받은 순간이라 그래서 좀 슬프지 않았나. 저도 그랬었고. 배우 이원근에게 어떤 계절이 있다면 지금은 어떤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나요? 저도 겨울인 것 같아요. 다 헐거벗고 나무들도 헐거벗고 푸른 잎도 없고 땅도 되게 딱딱하고 메말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봄이 되면서 이제 다시 생기가 돋고 새 옷을 입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성장하는 느낌이 드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꽉 막혀 있는 저였으면은 요즘은 이제 나도 이제 좀 더 넓은 시선으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같네요. 딱 입춘 바로 직전에 맞아요. 되게 추운 겨울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봄이 좀 기다려지기는 해요. 그렇다면 이제 어제 보고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죠. 연기라는 거는 원래 가지고 있던 끼가 혹은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재능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확성기인 사람들이 있고 어떤 배우들에게는
좀 갇혀 있었던 자기를 깨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게 연기인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용근 배우에게는 연기는 어떤 쪽에 더 가까웠나요? 재능이 있거나 끼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나씩 배워나가야 되고 경험을 해나가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타고난 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사실 좀 고민했던 시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 길이 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은 늘 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뭐 재능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걸 떠나서 이 길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은 하면서 살아가는 게 조금 더 폭넓은 시야도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만들고 조금 더 저에게는 채찍질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저의 주문 같아요. 그렇게 배우로서 2012년의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송재림 씨가 연기했었던 이 호위무사의 어떤 운이라는 이 호위무사의 어린 시절로 첫 등장을 하게 됐어요. 어떤 점이 자신에게 이런 어쩌면 크다면 큰 기회를 안겨주었다고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드나요? 여태 작품을 해가면서 감독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에게 딱 하나가 있어요. 저의 장점은 눈이라고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을 때 이 되게 순진무구한 눈과 그렇지 않을 때 이 눈이 너무나 이 차이가 크다. 근데 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 운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좀 슬픔이 있는 아이인데 너의 그 뭔가 차가운 듯한 슬픈 눈이 자기는 너무나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때 그냥 이제 회사 그 달력에 이제 제 얼굴이 있는데 그거를 보시고서 감독님이 이제 호출을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팅을 갖고 정말 기적처럼 그 드라마에 합류하게 되었었는데 근데 물론 뭐 꾸준히 드라마 작업도 했지만 생각해보면 그 사이 김기덕 감독이라든지 이런 독립 장편 영화들 아니면 뭐 단편 영화들 다른 행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가리거나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도전이란 걸 한번 해보고 싶고 한번 이렇게 부딪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물은 원래 대본 봤을 때부터 제 나이대 역할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30대 초반의 역할이었는데 이제 미팅을 보고 난 후에 감독님이 그럼 자기가 대본을 조금 더 수정을 하겠다, 대폭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20대 역할로 변하고 처음에 바뀌기 전에도 그래도 난 이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영화 역교사에서 연기했었던 재하 같은 경우는 발레리노를 꿈꾸는 그런 발레리노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 재하의 캐릭터는 그냥 한눈에 보자마자 이 친구한테 유혹당하겠구나 뭐 혹은 아니면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식의 거의 옴무파탈에 가까운 그런 캐릭터인데 스스로에게 어떤 그런 주문을 걸면서 했나요? 나는 치명적이다? 나는 아니. 김한수 선배님도 누구도 다 날 보면 윤영 선배는 다 반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그게 아니 이게 아니 그게 김태형 감독님이 저에게 너는 옴무파탈이다, 너는 치명적이야라고 이렇게 주문을 거신 게 아니라 네. 저희가 몇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영화 이제 찍기 전에 이제 미팅을 볼 때 너가 지켜줬으면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촬영하는 동안, 준비하는 동안 친구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였어요. 엄청 외로운 3개월이었겠는데요? 근데 그만큼 내가 많이 짜증내고 많이 이렇게 귀찮게 많이 하고 막 술 사달라고 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렇게 사실 이 여교사에서 천진하고 또 다정했던 소년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싸늘하게 아주 잔혹하게 구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당신을 역겹게 사랑할 필요도 없었고 당신은 그저 나한테 악마야. 사실 배우들에게서는 원래 본인이 가진 어떤 본성들이나 원래 가진 성격들이 있지만 캐릭터가 그거에 완전 정반대인 순간들 같은 게 시험처럼 주어졌을 때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짜릿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근데 그만큼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나만의 특출난 게 무엇이 있을까, 남들과는 다른 나의 무언가를 좀 더 이렇게 이 역할을 할 때 나의 장점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단점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게 만약에 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되게 짜릿한. 네, 행복하고 뭔가 그런 성취감도 들고. 그 지난 어제와 그리고 최근에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돌이켜 봤었을 때 이영근 배우 스스로가 작성하는 이영근의 오늘은 무엇이다 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오늘은 현재인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면서도 뭐 작품을 해 나가면서도 후회를 남기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근데 뭐 현재 저의 이제 능숙도가 만약에 5라고 치면은 5까지밖에 표현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이제 뭔가 이제 노력을 바탕으로 5에서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되고 이제 10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밑으로 떨어지고 싶진 않아요. 삶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다 보면은 이게 5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가 되기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은 절대 보고 싶지 않아서 현재에 노력하고 싶고 현재에 뭔가 더 뭔가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고 싶고 더 뭔가 열심히 치열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제가 미래의 이영근 배우에 대한 보고서의 문장을 미리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근은 환절기가 두렵지 않은 면역력 최상의 배우다. 사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많이 약해지고 감기도 걸리기도 지금 감기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의 환절기마다 되게 크고 작은 시련들이 오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앓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면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계절이 와도 두렵지 않은 면역력 최상의 배우가 될 것이라고 믿고 또 그런 바람을 담아서 작성해 봤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다음에 이거 써먹어도 돼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써먹으세요. 면역력 최상의 배우. 와 진짜 좋은 거. 그렇다면 이영근 배우가 올레TV 가족들과 함께 보고서 네.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영화 한 편을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정말 아끼는 영화인데 자비의 돈란의 이제 작품이에요. 네, 제가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의 인터뷰를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제가 올레TV TV 쿠폰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 오늘 이영근 배우 잘 보고서 잘 듣고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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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TV